혼자라 생각했던 내 삶, 거대한 강아지와 함께 완전히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수예요. 지금 28살이고 경상남도 밀양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상치 못한 존재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누군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단순한 일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누군가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은 호준, 거대한 저희 집의 독일 셰퍼드입니다. 호준과 저의 첫 만남은 남자친구인 민재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민재는 밀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고 저보다 2살 많은 30살이에요.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침착했죠. 그런데 민재가 저에게 가장 먼저 말한 건 호준에 관한 경고였어요. 지수야, 우리 호준은 가족이나 다름없어. 같이 살아야 해.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큰 개가 집안에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호준은 처음부터 부드럽고 온순했지만 워낙 몸집이 커서 종종 겁이 나곤 했거든요. 민재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호준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였죠.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면서 동의했어요. 내가 편하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동거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면서 호준과 마주쳤어요. 거실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그 모습에 마음 한켠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죠. 하지만 호준이 제 바지에 입을 대고 핥을 때면 여전히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얼른 문을 닫고 속으로 이 큰 개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밤이면 호준이 혼자 남겨진 것을 민재가 설명해 주었어요. 호준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뎌 해.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엌 창문 너머로 호준이 앞발을 걸치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는 걸 봤을 때는 웃음이 터졌어요. 마치 제가 무엇을 하는지 염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호준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야근을 시작하면서 저 혼자 집에 있는 밤이 많아졌을 때 호준은 제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죠. 그날 밤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불안해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고 마음은 점점 조여왔죠. 그때 문 앞에서 호준아, 여기 와줄래? 하고 부르자 큰 눈을 반짝이며 달려와 제 옆에 털썩 앉았어요. 그 순간 안도감이 몰려왔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날 밤의 따뜻한 기억은 제 마음 깊숙이 남아있어요. 호준과 함께하는 이 집이, 민재와 함께하는 이 삶이 진짜 내 삶이 되었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어느 평범한 오후, 카페 일과를 마치고 밀양의 작은 골목 사이를 걸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민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호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면 호준이 꼬리를 힘껏 흔들며 달려오지만 저는 여전히 그 커다란 몸집에 조금 긴장을 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늘 지수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호준은 널 정말 좋아해라며 저를 다독였죠. 그날도 민재는 야근 때문에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가끔 들렸고 저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려 TV를 켰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호주는 거실 바닥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가끔 머리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한참을 지켜본 끝에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는 순간 제 마음속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민재가 밤늦게 들어오기 전 저는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호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큰 개가 이렇게 잔잔한 순간을 가질 줄 몰랐거든요. 민재와 호준이 함께 있을 때는 활기차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묘하게 의젓하고 조용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준이 민재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마음을 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갑자기 부엌 쪽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더니 호준이 조심스레 부엌 쪽으로 걸어가더니 마치 무슨 일을 하려는 듯 창문 옆에 앞발을 올렸어요. 그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호준아, 뭐 하려고? 하고 말하자 그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호준을 멀리하지 말자. 우리 함께 이 집을 우리의 집으로 만들어가자. 민재가 만든 이 작은 가족에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재가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호준과 나란히 있었어요.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호준은 반갑게 뛰어오르며 꼬리를 흔들었고 민재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보여. 이제 너희 둘은 진짜 가족 같아.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셋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어 줄 거라는 걸 아직은 몰랐지만요. 그때부터 저는 호준을 단순한 개가 아닌 진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민재와 저의 관계에도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죠.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날 밤의 따뜻한 분위기는 마치 예고편 같았어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민재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뒤 우리 집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과 동시에 작은 기대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변화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자라나려면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필요했죠. 특히 호준과 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호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편했어요. 커다란 몸집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가끔은 소파에 올라가거나 저의 발밑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민재는 그런 저를 보며 조금만 더 참아줘. 호준도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망설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냄새와 함께 거실 한복판에 있던 호준을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민재가 정리했을 텐데 그날은 바빠서였는지 집안 곳곳에 호준의 발자국과 털이 흩어져 있었죠.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어쩌라고 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민재가 들어오며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지수야, 우리 호준이 아직 적응하는 중이야. 너랑 나랑 조금씩 맞춰가야 해.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어요. 맞아.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이야. 서두르지 말자. 그날 저녁, 저는 호준과 좀 더 가까워지고자 작은 산책을 제안했어요. 민재가 준비해준 목줄을 채운 호준과 함께 밀양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나갔죠. 밤 공기는 선선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호준의 큰 몸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어요. 걷는 동안 호준은 저를 한 번씩 쳐다보며 꼬리를 흔들었고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호준과 함께 있던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호준도 나처럼 이 낯선 환경과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저도 호준을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 더 활짝 열기로 결심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는 호준이 좋아하는 간식을 꺼내 조심스럽게 손으로 건넸어요. 처음엔 망설이던 호준이지만 곧 부드럽게 제 손을 핥으며 신뢰를 보여줬죠. 민재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우리 셋이 조금씩 하나가 되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어느새 우리 셋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민재의 야근이 잦아지면서 집안에 혼자 남는 시간이 늘었고 그럴 때마다 호준과 나 둘만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나는 점점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고 그 혼란이 나를 자꾸 흔들었죠. 어느 늦은 밤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울리는 천둥 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호주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며 내 옆에 바짝 다가왔고 나는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우리 셋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그 해답은 아직 찾아야 할 먼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그날 밤 천둥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면서 내 마음도 한껏 흔들렸어요. 민재는 야근 중이라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고 나는 홀로 집에 남아 거대한 호준과 함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호준을 바라보는데 그의 커다란 몸이 떨리고 있었고 꼬리는 낯선 공포에 비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소에 활기차고 장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고 문 밖에서는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호준아, 괜찮아.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는 내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더 가까이 밀착했어요. 그 커다란 존재가 나에게 의지하는 모습에 묘한 위로를 받았죠. 그러던 중 문득 부엌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혹시 누군가 침입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호준도 그 움직임을 감지한 듯 갑자기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나는 놀라서 뒤따랐고 호준은 큰 앞발로 바닥을 두드리며 창문을 지켰어요. 그때 집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울려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한 걸 알렸어요. 지수야,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줘. 곧 집에 갈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호준을 다독이며 답장을 보냈죠. 응, 괜찮아. 고마워, 민재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 주변의 소음은 점점 커졌고 나는 호준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호준은 가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나는 그런 그의 존재에 의지하며 조금씩 불안감을 가라앉혔어요. 민재가 돌아온 건 새벽 2시쯤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호준은 기쁨에 겨워 민재에게 달려가 꼬리를 흔들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재가 다가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집이 비로소 나와 민재, 그리고 호준이 함께하는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긴장과 불안이 우리 사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 나와 호준, 그리고 민재 사이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민재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우리 셋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호준과 거리를 두려 애썼다면 이제는 민재가 함께 있을 때면 호준과의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민재가 웃으며 호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민재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밀양 외곽의 작은 산책로를 걷는 동안 호준은 앞장서서 뛰어다녔고 우리는 뒤따랐죠. 민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호준 덕분에 우리 관계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날의 공기는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던 중 호준이 갑자기 낯선 행동을 보였어요. 부엌 한쪽 구석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듯 몸을 떨었죠. 나는 깜짝 놀라 민재를 불렀고 민재도 긴장한 얼굴로 호준에게 다가갔어요. 호준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호준은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고 우리 둘 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호준은 예민하게 집안을 살피며 조금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혹시 집안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죠. 민재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업무로 인해 지쳐 있었고 나는 혼자 그 불안을 안고 있어야 했어요. 며칠 뒤 그 불안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 같았어요. 민재와 나는 저녁마다 함께 집 주변을 살폈고 호주는 그런 우리를 지키려는 듯 더욱 경계심을 높였죠. 그럴 때면 호준의 눈빛에서 묘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수호자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늦은 밤, 나는 호준과 함께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집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호준은 즉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나는 손에 쥔 책을 내려놓고 긴장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봤죠. 호준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낯선 존재를 경계했고 나는 그 순간 우리 집에 곧 다가올 위기를 직감했어요. 민재가 다시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야, 뭔가 이상해. 우리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맞서자.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성이니까. 그 말에 나는 조금 안심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두려웠어요. 우리 셋이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과정에서 어떤 비밀과 감정이 드러날지 점점 더 깊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아직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해요. 집 밖에서 들려오던 낯선 발자국 소리와 호준의 낮게 울리는 으르렁거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죠. 그때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죠. 민재는 그날 이후로 더욱 신경을 썼어요. 야근이 잦아진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집에 빨리 돌아오려 노력했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대비책을 하나하나 세우기 시작했죠.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이러다 우리 사이에 금이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거든요. 호준이 우리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낮에는 여전히 장난꾸러기처럼 뛰어다니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줬죠. 조용히 집안을 순찰하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가 불안해할 때면 살며시 다가와 몸을 기대곤 했어요. 그 큰 몸집이 주는 안정감 덕분에 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호준과 나 사이에 묘한 신뢰가 싹텄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왜 우리 집 주변을 맴도는지, 혹시 민재의 과거와 관련된 건 아닌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민재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도 자세한 건 모른다는 듯 말을 아꼈어요. 그럴수록 나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불안에 잠식되었죠. 어느 날 민재가 집에 늦게 들어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재야, 혹시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노리는 걸까? 민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 지수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반드시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나는 호준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호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고 나는 그 눈빛에서 단호함과 애정을 동시에 느꼈죠.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생각과 함께 나는 다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셋은 함께 이겨내리라고.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큰 시험을 맞게 될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우리 가족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그날 밤에 긴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재가 늦게 들어온 어느 저녁, 나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호주는 내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안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며 전기가 잠시 나갔어요. 깜깜해진 방 안에서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고 호준도 곧바로 일어나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지수야, 괜찮아. 민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응,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지? 그 순간 집안의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나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민재 씨, 당신이 감춰온 비밀이 밝혀지기 전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어요. 나는 얼어붙었고 호준이 갑자기 짖으며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민재도 곧바로 전화를 확인하며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드리웠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며칠 후 집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더 빈번해졌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호주는 밤마다 더욱 예민해져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민재는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불안과 걱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나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지수야, 사실은 내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때부터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놀라서 물었죠. 왜 그걸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민재의 과거가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호주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고 나는 그 모습에서 큰 위안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민재의 과거와 함께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민재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백한 후 우리 집은 마치 조용한 폭풍 전야처럼 불안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그날 이후 나는 민재와 더욱 가까워지려 애쓰면서도 그가 숨겨온 비밀이 무엇일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호준 역시 그 변화를 감지한 듯 더욱 날카로운 감각으로 우리를 지키려 했어요. 어느 늦은 밤, 민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거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지수야, 오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 그들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큰 다짐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죠. 그날 밤 집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나는 호준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창문 너머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호준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어요.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민재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나는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민재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몇 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우리를 지키려는 호준이 있지만 이 위협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 후로도 낯선 전화와 의문의 방문이 계속되었고 민재와 나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호준은 밤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곁을 지켰고 그 큰 몸집으로 내 안정을 지켜주는 것 같았죠. 어느새 호준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우리 가정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 민재가 조심스레 내게 털어놓았어요. 지수야,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야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민재야, 나도 함께 할게. 혼자 감당하지 마라고 말했죠.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게는 누구도 알 수 없었죠. 우리 셋의 운명이 이제 막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민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나서부터 나는 매일 밤마다 잠을 설치며 그를 기다렸죠. 호주는 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어느 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정원 너머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호준의 이름을 불렀어요. 호준은 즉시 내 곁에서 일어나 몸을 낮추며 경계태세를 갖췄어요. 그 순간 집 앞문벨이 울렸고 나는 얼어붙은 채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눈빛은 피곤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어요. 지수야, 다 끝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나는 몸을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 안으로 몰래 들어오려는 듯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주는 곧바로 그쪽으로 달려가며 거칠게 짖었고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죠. 민재도 재빨리 다가와 그 낯선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나는 숨을 쉴 틈도 없이 그 상황에 휘말렸어요. 민재와 호준이 함께 맞서 싸우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고 나는 그들을 믿으며 간절히 무사하길 바랐어요. 결국 그 낯선 사람은 경찰에게 넘겨졌고 우리는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 사건 이후 우리 가족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가 생겼어요. 호주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수호자였고 민재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고 우리 셋의 이야기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앞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과 감춰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미스터리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그 사건 이후로도 우리 집안은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재와 나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의지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갔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었죠. 호준 역시 늘처럼 나를 지키는 듯 몸을 낮추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민재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낯선 인물들과 함께 서 있는 민재의 어릴 적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사진 뒤에는 희미한 글씨로 밀양 사건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으며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밀양 사건이 뭐야? 민재는 무거운 숨을 쉬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건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인데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쫓아온 거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는 듯 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삶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민재와 그의 가족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깊은 상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셋이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호준이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숨을 쉬는 모습에 나는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민재가 내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죠. 지수야,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함께 모든 걸 이겨낼 거야. 이 집이, 가족이 우리의 진짜 안식처가 될 거야.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집과 가족을 느꼈어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끝없는 용기가 어우러져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라는 것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미처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고, 그 비밀들이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믿고 지키며 이 작지만 단단한 가족의 이야기를 이어갈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